오늘 알아볼 것은 미미된 뉴스 세 번째입니다. 재미있는 기자, 웃긴 인터뷰, 아찔한 방송사고, 그리고 캡 병신같은 뉴스의 내용 등등 뉴스인 채로만 두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재미있는 뉴스들. 자, 미미된 뉴스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사고. 특히 생방송 도중에 터지는 방송사고는 하나같이 아찔하죠. 제가 1편에서 소개드린 내귀의 도청장치 사건만 해도 그렇고, 근데 여기 조금 다른 의미로 아찔한 방송사고가 있습니다. 왜냐면 님들 심장이 아찔할 테니까요. 자, 치읓을 담당하는 것은 칠드런 인터럽트 BBC 인터뷰입니다. 16년에서 17년 사이에 진행되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게 당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각종 외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기도 했고, 구글에서 만드는 올해의 키워드를 총망라한 Year in Search에도 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BBC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로버트 켈리와의 화상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한참 진지한 이야기가 오가던 도중 첫째 딸 예나가 갑자기 콘댄스를 춤에 입장합니다. And I think one of your children has just walked in. I mean, 로버트 교수도 인터뷰 진행자도 모두 쉽 당황하고 있던 그 와중에 아직 한 발 남았다. 보행기를 탄 둘째 유섭이까지 들어와 버린 거죠. 그리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아내 김정아 씨가 Pardon me. My apologies. 진짜 미끄러지듯이 달려와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나가며 이 해프닝은 마무리됩니다. 마무리까지 완벽하죠. 아니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BBC에서 당시의 빅 이슈를 그것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중인데 약간 코미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전형적인 장면이 나와버린 거죠. 이때 BBC 인터뷰 키워드 검색량 치솟는 거 보세요. 당연히 커뮤니티 곳곳에서 화제가 됐고 여러 패러디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심즈 공식 트위터에서도 이를 패러디한 영상을 업로드할 정도였죠. 또 이 유행은 인터넷에서 그치지 않았고 미국의 명망 높은 토크쇼인 투나잇쇼에서도 다시 한번 패러디 되었다는 거. 근데 이 사건은 약간 잡음이 있었는데요. 일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러 온 아내 김정아 씨를 당연하게 부모인 줄로만 한 겁니다. 약간 인종적 선입견이 반영된 그런 생각이었던 거지. 이 이야기로 여러 칼럼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됐었다면 좋았겠네요. 여튼 로버트 교수의 아이들은 일약 스타가 되어 그들을 모티브로 한 만화가 제작되기도 했고, 아이들이 침입하던 이 장면은 타임라인 텔레비전에서 개최하는 어워드에서 올해 최고의 장면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앞에서도 말한 Year in Search의 후반부에 이 장면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로버트 가족은 인기 스타가 되어 그들의 근황이 최근까지도 알려지게 되었고, 격세지감할 만한 사실은 보행기를 타던 유섭이가 이제는 직접 문을 열고 나갈 줄 알게 되었다는 거. 여기 선천적으로 뒷다리를 잃은 채 태어난 한 돼지가 있습니다. 농장주는 이 아이를 안락사시키려 했지만 그를 진찰한 수의사는 이 아이를 직접 돌보기로 마음먹었죠. 수의사의 극진한 애정으로 인해 건강해진 돼지는 휠체어를 이용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도 세상을 누비는 이 돼지는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죠. 이 아이의 이름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의 이름은 크리스피 베이컨! 자, 키읔을 담당하는 것은 크리스피 베이컨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돼지의 이름이 크리스피 베이컨. 아니 씨발, 이름이 너무 악질이잖아. 무슨 비상식량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이게 정확히는 말장난이죠. 미들네임을 이용해서 이름을 크리스피 베이컨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펀치라인.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인스타에 미니언 검색하면 죄다 프사가 미니언즈인 거나 옛날 싸이월드에 박수철 이름 가진 사람들 싸이브금이 박수초였던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지. 아무튼 이 돼지가 정확히 어떤 돼지냐, 혹은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냐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이게 왜 밈이된 뉴스로 분류가 되었냐, 이 돼지가 널리 알려진 계기가 바로 뉴스이기 때문이죠. 영상 한번 보자 하면 Now to the story of a pig that is inspiring others. One pot-bellied pig has certainly endured his share of problems. Chris P. Bacon was born without the use of his I can't. Yeah, you have to read this story. We cannot. Oh my god. 숨 넘어가지고 해당 뉴스는 MBC의 WPS3 로컬 6에서 등장한 일종의 방송사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참 실패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빵꾸 똥꾸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 것과 관련해 제작진의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극중 해리가 어른들에게 버릇없는 언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은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상원에서 표결이 필요한 2차 관문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건보 개혁안이 크리스마스 전에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해봤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참을 기색이 없어. 덕분에 이 영상은 인터넷에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 뉴스의 진 주인공인 크리스피 베이컨도 함께 유명인사가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누군가가 라고 말을 하는 게 들려서 저분 해고당한 거 아님? 이란 소문도 나돌았는데 당사자인 로버트 브래드필드가 직접 해고당한 적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돼지는 왜 이런 얼탱이 없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냐? 일단 크리스피 베이컨이란 이름은 사실 영미권에선 유명한 이름 농담입니다. 이미 해당 이름을 가진 캐릭터도 하나 있을 정도로 유명하죠. 2000년 닌텐도를 통해 발매된 반조2라는 게임이 있는데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이런 돼지를 발견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스라고 해요. 크리스요? 솔직히 돼지 이름 같지는 않네요. 정확히는 크리스피 베이컨입니다. 아무튼 이 귀염둥이 크리스피 베이컨은 앞에서 말한 대로 뒷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수의사의 아들이 직접 KNX를 이용해 휠체어를 만들어 주어 직접 걸을 수 있도록 도왔고 그 이야기가 SNS와 커뮤니티를 타고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황을 좀 보자면 2015년에 이런 사진이 있는데 2년 만에? 대한민국에는 3대 발차기가 존재하죠. 김장훈의 독독킥, 정영돈의 족발당수, 그리고 이번 영상에 히읗을 담당하는 헥토파스칼 킥입니다. 히읗이 아니라 티읗 나올 차례 아닌가요? 그러네. 자, 티읗을 담당하는 것은 태풍 민들레 985 헥토파스칼 킥입니다. 아니 미친 그딴 개억지가 어딨어요. 가끔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 억지는 내가 자주 부리긴 해. 일단 원본 영상을 먼저 보자 하면 정말 지겨웠어 이젠 정말 싫어 날 모르는 척하는 너에게 난 너무 멍청했어 너무 오랫동안 이거 맞는 애도 제대로 맞아주네. 제가 예전에 말했죠. 찰지게 패는 장면은 항상 빛나는 조연이 있기에 존재하는 거라고. 해당 장면은 드라마 단팥빵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미미된 뉴스가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이 헥토파스칼 킥의 유래가 바로 이 아래의 자막 뉴스이기 때문에 미미된 뉴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미친 그딴 개억지가 어디. 억지는 내가 자주 부리긴 해. 왜 난데없이 얘를 후드려 패냐?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주의 친구가 요 녀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단팥빵을 주고 싶은데 너무 민망한 거야. 그래서 한 번만 전해달라 사정을 해서 딱 전해줬는데 엄마나 세상에 이게 뭐람? 바로 지 짝꿍한테 넙죽 갖다 받쳐버리는 겁니다. 여주의 친구가 속상해하던 그때 장렬합니다. 회심의 헥토파스칼 킥이 여기까지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헥토파스칼 킥 다음은 파운딩을 걸더라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혼나서 둘 다 복도로 나가는데 여기서도 2차 파운딩을 겁니다. 파이팅 넘치죠. 해당 장면은 원래 2004년에 처음 등장한 장면이지만 당시에는 인기를 그닥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심은경 씨가 드라마 태왕사신기에서 여주의 아역을 맡았는데 그때 인기를 확 얻으시면서 해당 장면도 함께 발굴된 거죠. 이게 사실 킥 자체도 웃겼는데 이 자막 뉴스가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잘 지나가준 덕분에 또 기압을 측정하는 단위인 헥토파스칼의 어감이 너무 강력했던 덕분에 헥토파스칼 킥이란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당시에도 합성 필수 요소로 영입되어 여러 짤방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도 요 날라차기 자세를 헥토파스칼 킥이라 부르는 게 불문율입니다. 아무튼 헥토파스칼 킥이 유행할 당시까지만 해도 심은경 씨가 아주 유명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후 써니와 수상한 그녀로 연타석 홈런을 때리며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심은경이 그때 그 얘기야? 하던 반응이 되게 많았습니다. 심은경 씨도 이 밈을 잘 알고 있어서 영화 조작된 도시의 무비 토크를 하던 당시 미션으로 플라잉 니킥하기가 나오게 되자 하신 말씀이 저도 왕년에 저 헥토파스칼 킥 한번 왕년에도 날렸었어요. 그리고 여유롭게 몸을 푼 뒤 재현한 그때 그 시절의 헥토파스칼 킥은 자, 게임은 문화다. 저도 예전에 참여했던 캠페인인데요. 지금이야 약간이나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갈 길이 멀었죠. 이 처참한 인식을 다른 데도 아니고 공중파에서 그대로 드러냈던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아침마당 임요한 선수 개무시 사건, 다른 하나는 백분 토론 킹발인 아줌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번 영상의 피읍을 담당하는 PC방 폭력성 실험 사건입니다. 원본 보고 가시죠. 20여 명의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에 몰입해 있는 또 다른 PC방.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폭력 게임의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이거 뭐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네. 믿기지 않겠지만요, 이게 MBC 공중파 뉴스에 실제로 등장한 장면입니다. PC방 두꺼비 집을 내려서 애들이 화내니까 뭔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못 받아들이고 폭력 게임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렸다는 개 씹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주장했다니까. 이게 2011년에 방영된 뉴스인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욕을 먹는 사건이잖아. 그럼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아마 이번 수명 100년은 늘었을걸? 이 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쳐 틀려먹은 뉴스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 폭력성 알아본답시고 전원을 내리는 부분이 가장 얼탱이가 없던 터라 바둑의 폭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할아버지가 이기고 있던 내기 바둑판을 뒤엎어보았습니다. 방송국 직원의 폭력성을 알기 위해 한번 방송국 전원을 꺼보았습니다. 기자의 폭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카메라를 부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컷 야리돌림 당했죠. 이때 롤이 한국 출시 안 해서 다행이지 랭게임 승급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봐. 기자님 운 좋으신 거야. 몸성이 집 못 가실 뻔했다니까. 해당 사건은 결국 인터넷을 넘어 방송으로까지 퍼져나갔는데 먼저 KBS 하지만 같은 MBC의 프로인 무한도전에서 이를 패러디해버립니다. 여기서 그치나 했더니 SNL에서는 말이죠, 당시 PC방 폭력성 실험 뉴스의 앵커를 맡았던 최일구씨가 이를 패러디해버리죠. 그러니까 같은 방송국에서도 심지어 한솥밥 먹던 선배까지 손절을 칠 만큼 역대급 캡 병신같은 뉴스였다는 거지. 이게 멈춰나 웃음벨 같은 기사도 처음엔 병신 같다며 놀래댄 탓에 인지도를 얻은 것이고 이후엔 밈이 되면서 사람들의 분노도 차츰 희석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 PC방 폭력성 실험만큼은 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분노가 식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실험을 진행한 유충원 기자는 2020년 대리기자라는 컨텐츠로 독자 앞에 서고자 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노가 식지 않은 이들의 댓글이 댓글창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죠. 놀면 뭐하니에 출연했을 때도 아주 대차게 욕을 먹더라고요. 엇보인 거지 이게. 여담이지만 2011년은 기자 밈이 핫했던 한 해였다고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유충원 기자도 당시 영하 26도에 육박하는 현장에 직접 나가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 유쾌한 기자 밈으로 남을 뻔했지만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거야. 사람들 기억엔 평생 남을 테니까. 정확히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할머니 관련 밈은 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김영옥 배우의 할미넴이 그랬고 사치의 할머니의 지옥 참마도가 그랬고 그리고 이번 영상에 히읗을 담당하는 호롤롤로 할머니도 그렇듯이 말입니다. 원본 먼저 보고 가시죠. 해만 떨어지면 이거 이제 하는 비치니까 일이 막 볼때 몇 킬로 날아와 막 역사는 게 홀룰룰룰룰 날아올라 막 그러면 손님들이 이 옷을 털고는 이거 벌레가 묻을까봐 홀룰룰룰 이러고 막 이러고. 아니 이게 이런 말이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스킬풀하지 않아요? 진석에서 가성으로 넘어가실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호롤롤롤롤로 이게 생각보다 발음이 좀 꼬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나 몰라. 해당 장면은 2006년 5월 19일 하루살이가 저글링 블러드 마냥 미친듯이 쏟아져 나오던 그 현장에서 탄생했습니다. YTN에서 이곳을 취재하던 중 노점상을 운영하시는 윤순자 할머님께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 이 할머님께서 사람들이 행여나 하루살이가 달라붙을까봐 이렇게 옷으로 호롤롤로 하면서 가던 것을 흉내내신 거죠. 할머님의 효과음이 워낙에 비범했기에 해당 인터뷰는 당연히 많은 인기를 누리며 여러 합성물을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덕분에 이 호롤롤로라는 효과음도 그대로 정착되어 여전히 쓰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병남항로의 호놀룰루, 몬스터헌터 크로스의 호로로 후루루 등의 별명으로도 쓰인다는 거. 자, 여기까지 미미의 뉴스 세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막간을 이용해 뉴스 어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약간 저같이 아는 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야, 뉴스의 어원이 뭔 줄 알아? 뭔데?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를 줄여서 뉴스. 그러니까 전 지역의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지. 헐 대박. 이런 거 알려주면서 어깨 으쓱으쓱하고 그랬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뉴띵스를 중세영어로 뉴스라 부르고 이게 곧 뉴스의 어원이라 하더라고요. 세상에. 오늘 내 상식이 무너졌어. 또 보죠.